안녕하세요. 주식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일단 지난 영상에서 이제 국채에 대한 해석 방법을 요거를 해드렸고, 그리고 현재 상황을 또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뭘 봐야 하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환율에 대해서 정의랑 해석 방법,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릴게요. 기존 구독자분들은 또 끝까지 다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게, 지난 채권 영상 조회수가 일반 종목들 보면 헬릭스미스나 이런 일반 종목들 다루는 영상에 비해서 조회수가 현저하게 낮게 나옵니다. 여기서 아쉬운 게, 제 조회수가 안 나와서 이제 아쉬운 게 아니고, 유튜브를 보는 이제 국내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냥 종목 찍어주고 기법 알려주는 곳에만 관심이 있는 이 상황이 아쉬운 겁니다. 그래도 현재 시청 중이신 이제 시청자분들은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앞으로 좀 더 잘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딴에는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져가실 거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현재 지금 이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고, 보면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 국채 설명 드렸는데, 오늘 국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복습 겸. 이게 이제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채권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지난 저점에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일봉이거든요. 지난 저점 근처에서 걸려 있죠,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이 선을 뚫으면, 제가 뭐라고 했죠? 밑으로 뚫으면 뭐라고 했죠?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수익률이 감소를 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국채 가격이 상승이 되고, 안전자산인 국채 수요가 증가했다는 말이 되고, 경제 위기가 올 확률이 높다고 큰 돈들이 판단을 한 거라고, 요렇게 해석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또 들어오신 분들은 지난 채권 알려드린 영상을 꼭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린이라면요. 여튼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수익률이 감소를 하게 되면 다음 주 이제 국채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뜻이고, 따라서 안전자산인 국채 수요가 증가했고, 이 수요가 증가된 이유가 경제 위기가 올 확률이 높다고 큰 돈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이제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걸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이 22년 7월 24일인데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네요. 이제 오늘 거 환율에 대해서 또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환율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봅시다. 일단 환전이 뭘까요? 환전. 네,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돈 바꿔야겠죠. 네, 바로 그 환전입니다. 이 환전의 정의가 자국 화폐를 다른 나라 화폐로 바꾸는 행위,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환율 개념이 도입되는 겁니다. 환율의 정의는 환전할 시에 자국 화폐와 타국 화폐의 교환 비율인 겁니다. 다시 말해, 달러와 원화를 바꿀 때 그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비율로 보통은 환율을 비율로 말하지 않고 국내 원으로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와, 환율 많이 올랐네, 1,300원이나 하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개념을 잡아야 하는 게 여기 빨간 색깔 글자, 달러를 살 때 필요한 원화, 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1달러를 물건처럼 생각을 하시고, 그 물건을 살 때 가격을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역시 가격이기 때문에 1달러에 대한 가격 역시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이게 환율의 정의랑 개념입니다. 정리 한번 하면, 환율은 1달러를 살 때 국내 원화로 매겨지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가격 역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책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아래쪽으로 봅시다. 수요 공급의 증가 감소에 따른 4가지 케이스 를 적어 놓은 겁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2가지 경우가 겹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케이스를 이해하면 이 2가지 이상 경우가 겹칠 때는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달러 수요 증가부터 봅시다. 달러 수요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따라서 1달러를 사는데 필요한 원화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러 수요가 이제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1달러 사는데 필요한 원화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달러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역시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1달러 사는데 필요한 원화가 감소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달러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고 1달러 사는데 필요한 원화가 증가하게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수요가 기준이 이제 국내 수요입니다. 국내 수요, 국내에서 1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증가하게 되고, 수요가 작아지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공급이 작아지면 가격이 상승하는, 말 그대로 그냥 수요 공급의 법칙입니다. 이제 움직이는 원리는 끝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할까요? 여기서 네, 언제 달러 수요가 증감하는지, 언제 달러 공급이 증감하는지, 이걸 알아야지 환율을 이용해서 방향을 예상을 할 수 있고, 현재 큰돈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역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주는 상황은 아주 극히 일부 예인이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느낌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국내 증시보다 미증시가 좋아질 거다라는 시황일 때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자, 단계를 잘 보세요. 국내 증시보다 미증시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미국 증시를 사야겠네. 그리고 나서 달러로 바꾸겠죠?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를 사겠죠? 이 순서가 됩니다. 달러로 바꾼다. 이게 첫 번째 달러 수요가 증가하는 케이스인 겁니다. 그럼 이제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국내 증시보다 미증시가 좋아질 거다. 달러 수요가 증가한다. 1달러가 사는데 필요한 원화가 증가한다. 따라서 환율이 증가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역으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현재 시황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큰돈들은 어떻게 보고 있지? 요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상승을 했네, 달러 수요가 증가하거나 달러 공급이 감소를 했겠네, 그러면은 국내 증시에 메리트가 없거나 세계 경기 전체가 안 좋아지거나 하겠네. 요렇게 역으로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달러 수요가 증가를 해서 환율이 상승했는지, 달러 공급이 감소해서 환율이 상승했는지, 아니면 둘 다에 의해서 바뀌었는지는 국내외 시황을 잘 알아야지 판단이 서게 되는 거고, 그 판단이 끝난 후에 국내 증시가 메리트가 없는 건지 세계 경기 전체가 안 좋은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에 적어놨는데 제가 말한 얘는 극히 일부이고, 실제로는 환달러 투자하는 돈들, 그리고 국내 외환 보유고 증감 정책 등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환율이 변하니까 경제 지식이 두루두루 있어야지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현재 상황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제가 해석하는지 잘 보세요. 지금 21년 7월부터 22년 7월까지 환율 차트입니다. 지금 쭉 올라갔죠. 다시 말하면 달러 수요가 증가를 했거나, 두 번째 달러 공급이 감소를 했거나, 세 번째 둘 다이거나의 경우의 차트입니다. 이거는. 자, 그럼 셋 중에 뭘까요? 네, 지금은 3번 둘 다의 케이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요거, 외국인 보유금액 누적, 코스피에서 외국인 보유금액 누적액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때가 코로나 터졌을 때고, 여기 피크가 작년 7월입니다. 이 위에 거가 이제 검은 색깔이 코스피 지수이고, 아래쪽에 빨간 색깔이 외국인 보유금액 누적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를 엄청나게 매도를 해왔습니다. 여기가 작년 7월, 여기가 작년 7월, 여기가 현재
그렇다면 여기 쭉 내려오면 여기가 작년 7월, 여기가 현재. 그래서 코스피를 엄청 매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환율 그래프를 보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무슨 말이 될까요? 네, 코스피를 매도를 해서 달러로 싹 바꿔서 나갔다는, 해외로 다시 나갔다는 말이 됩니다. 돈이. 당연히 나가는 국면이니까 들어오는 달러는 없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왼쪽의 차트가 얼마나 강력한 정보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랑 같이 봤을 때 좀 더 정확한 뭔가 해석이 가능한 것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코스피를 매도 치고 그 돈을 환전을 해서 해외로 다 나갔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아직도 매도할 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아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이 코스피 보유 금액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일단은 코스피 매도를 치고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나가지 않고 아직 원화로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네, 위험한 건 맞는데 그래도 한국 증시가 반등을 좀 할 수도 있는 확률이 남아있네, 요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요렇게 큰 돈들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저희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려 있으면 조금 더 계속 들고 있어야 하고, 현금 들고 있으면 외국인이 들어오는 시기에 같이 들어와서 높은 수익률은 아니겠지만 짧게 치고 나가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도 사실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전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최근 상황, 이제 극최근 상황을 볼게요. 이 그래프는 이제 이쪽 그래프는 제가 2주 전인가 뽑은 거고, 지난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봅시다. 이제 HTS에서 외국인 보유 금액, 요걸 보면 됩니다. 요거를 뽑은 거니까. 일단 최근에 보면 외국인 보유 금액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살짝, 아주 살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을 보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이 달러를 가지고 원화로 환전을 하고 코스피를 매수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해외에서 쬐끔이라도 돈이 유입이 됐으니 안심이긴 한 겁니다. 그래도 아직 큰 흐름, 여기도 큰 흐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전업이 아니신 분들은 좀 더 관찰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 얘기 드릴 건 다 드린 것 같네요. 이제는 지난번에 채권 내용이랑 합쳐서 볼게요. 일단 채권 수익률이 하락할 시에는 경제 위기가 올 확률이 높다고 큰 돈들이 보고 있다는 거고,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면 미세하게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환율을 보면 이게 오늘 거거든요. 환율을 보면 이제 이 환율이 상승 시에는 외국인 이탈로 국내 증시가 좋지 않게 봄. 근데 오늘 기준으로는 미세하게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이제 채권 수익률은 미세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환율 역시 미세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개를 합쳐보면 경제 위기가 올 확률을 높게 보고 있지만 국내 외국인이 조금 진입을 했다, 요렇게 됩니다. 그럼 일단 오늘 기준 결론은 경제 위기가 올 확률을 높게 보지만 국내 증시, 국내에 외국인이 조금은 진입하게 된 거고, 이걸 해석을 하면 외국인들이 기술적 반등각을 보고 매수를 시작한 것처럼 해석이 된다, 요렇게까지 결론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제 해석이니까 거를 건 거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행동은 이제 외국인들이 기술적 반등각을 보고 매수를 시작한 거로 이제 해석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큰 돈들은 경제 위기가 올 확률을 높게 보고 있다고 여기까지 해석을 했고, 그럼 거기에 맞는 제 행동은 반등 나올 때 현금 확보를 조금씩 해야겠다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네요. 네, 일단 오늘은 환율의 정의랑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알려드렸고, 지난번 미국 장기 국채랑 이제 연결해서 해석을 해드렸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컷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달러 지수 한번 알아보고 또 해석을 해볼게요. 이제 오늘처럼 이 차곡차곡 쌓아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제가 계속하는 컨텐츠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일단 다음 영상에는 달러 지수를 해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또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